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이제 좀 개인화기 쪽으로 돌려볼게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고 이슈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모아서 이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지난번 자산기금의 총이 채택이 됐던 특수전용, 그러니까 공수특전여단을 중심으로 한 맞습니다. 특수전용 돌격소총. 네네. 그것이 이제 다산기공 시제품이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 모종의 이유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됐고, 그래서 이제 상대 쪽 S&T 모티브. 그렇죠. 결국 S&T 모티브에서 제시를 한 STC-16이라고 하는 이제 자사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최근에 계속해서 공수특전 여단을 중심으로 시험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과연 그동안의 진전 사항이 어떤가, 일단 그것이 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 기자님이 해당 회사를 좀 방문도 하고 하셔서 취재를 또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 기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전 기관단총, 원래는 정식 명칭은 특수전 기관단총으로 지금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동안의 그런 군납 총기는 무조건 대우정밀을 기반으로 했던 S&T 것이 된다라는 그걸 깨고, 다산기공이라는 또 국내 또 총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DSIR-15PC가 선정이 되어서 나름 작은 파란과 밀리터리 매니어들한테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하는 이슈가 됐었죠. 이슈가 되고 반응들이 있었죠. 총기 명칭만 들어서는 총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떤 총이냐면은 UAE사의 그 카라칼 CAR-816이라는 총을 베이스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밀리터리 매니아분들 많이 아시는 M16 스타일의 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유명하고 성능 뛰어나고 M16 그러나 비싼. 네. 그렇죠. 외관은 M16 형태고, 그다음에 이런 작동 방식 같은 거는 그걸 또 독일의 총기 회사인 헤클러운트 코흐 HK사에서 더 개량을 시킨 HK416이라는 총이 있습니다. 그 총의 스타일로 지금 작동 방식이나 그런 게 좀 피스톤 구조라든가 그런 걸로 지금 구성이 돼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업이 시작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 우리의 특수전 관련돼서 공수특전 여단에서 사용하는 소총이 너무 노후화됐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현대전에서 많이 못 미치는 성능이라서 빨리 교체가 시급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사업이 시작됐죠. 그렇죠. 원래 사용했던 소총은 어떤 기종이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게 K1 아니면 이제 그거를 개량한 K1A인데, 그거는 정식 명칭은 육군에서도 소총이 아니라 기관단총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개발된 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K2도 그 이어지는 게, K1 기관단총을 특전사가 요구를 해서 개발을 해서 K1이 먼저 나오고 그걸 베이스로 K2가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기관단총 하면은 많이 안 하다 수 있으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 돌격소총의 이제 총신이 짧은 그런 소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뭐 기관단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특수전에 특화된 돌격소총이다. 그렇죠. 이렇게 또 이해하셔도 됩니다. 형태는 그런 식이고, 그래서 실제 이름도 기관단총보다는 카빈이라고 그냥 불렀어요. STC도 S&T에서 만든 카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카빈형이니까. 네, 카빈형으로 돼. 실제 기계도 좀 짧게 나왔고, 공수특전 여단 같으면 기본이 공수2화가 기본이니까, 그럴 때 뭐 K2 같은 거 긴 거 들고 못 뛰어내리거든요. 그래서 K2도 그렇게, K1 같은 것도 길이가 짧은 이유가 다 그런 그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작게 만든 거죠. 다산기공이 선택된 거는 이제 그때 아주 그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이슈였지만은, 그렇죠. 상황이 많이 이제 진행이 돼서 지금 궁금한 거는 이제 STC-16, 그러니까 이제 S&T 모티브가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지금 이제 시험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재하시면서 뭐 들은 이야기랄지, 이게 뭐 개선점이 많은가, 아니면 채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다산기공 쪽에 살짝 떨어진 이유가 성능 때문이 아니고, 그렇죠. 살짝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예 사업자에서 제외된 거거든요. 그래서 1형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이게 그 2형 사업에 S&T가 자연스럽게 그냥 STC-16이 선정이 되어서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뭐 특전사 쪽에서의 반응은 나쁘진 않아요. 이게 뭐 또 HK416을 베이스로 했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런 광학 장비라든가 장착도 가능하고 한데, 오히려 약간 이게 다산기공의 DSIR-15 PC보다 조금 무거운 점이 있습니다. 3.2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2.9kg였던 DSL-PC보다는 조금 무겁죠. 15PC보다는 좀 무거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성능이라면은 뭐 감안할 만하다. 그러면 사실 지금 노후화가 심각하고 지금 K1의 개량형으로는 작전에 특히 특수전 작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는데 네네. 왜 이걸 빨리 선정돼서 교체가 안 되는 그 이유가 단지 이제 무게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무게를 개선해야 되는 건지 왜 양산에 이르지 않는 건지를 좀 말씀. 예,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테스트가 아직 다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테스트가 아직 다 끝난 상태는 아니고 그리고 또 그 S&T에서도 물론 다산기공에서도 이 버전을 제안하게 했는데 또 새로운 작전 버전을 제안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총 보면 그 하부 리시버 있지 않습니까? 하부 리시버 그대로 쓰면서 상부 리시버 부분에 총열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세 종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접근 전용, 그다음에 일반 카빈용, 그다음에 좀 장거리용 이렇게 만들어서 침투시나 그거 할 때 그 총열만 따로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교체 사용할 수 있게 그걸 했고 일종의 모듈 방식이네요. 그렇죠. 모듈식으로 그냥 교체만 해서 딱 끼면은 그냥 교전 거리가 바로 바꿔지고 더 늘어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지난번 계룡대에서 전시했던 거는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전시된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DX 코리아에서는 제가 빠르게 지나가기로는 세 가지 다 전시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님의 결론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어떤 것을 채용할 것인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언제 결정하는 건가 이건? 사실 시간을 둘 수 있으면 시간을 두면서 신중히 천천히, 결정하는 네. 게 맞죠. 예. 그 테스트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테스트를 진행해야지 그게 검증이 되는지 아닌지 이걸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나요? 말 그대로 그 실전과 같은 상황에 이 총을 험하게 가정을 해서 말 그대로 뭐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서도 써보고 다양한 환경, 뭐 물에다 우천 담갔다가. 상황에서도 써보고 물에도 집어넣어보고 그다음에 뭐 진흙 같은데 담가서 그 사격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렇게 다양한 가혹한 시험을 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도 있고요.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는 코로나 영향도 좀 있습니다. 사실상은 원래 이게 한 1년 정도 더 빠르게 도입과 결정이 돼서 지금 양산이 되어야 하는 그렇죠. 상황인데 예, 어떻게 코로나 보면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밀리매니아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그거죠. 이제 발표와 달리 조금 많이 지연되는 것 같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했더니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여러저러 이유에서 좀 지연이 됐고 어떤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는 내년 정도에 이제 결정이 돼서 양산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공수특전 여단부터 주요 공수특전 여단부터 이제 빠르게 이제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STC-16을 위시로 한 특수전용 그 기관단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 하나 또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자님이 아마 취재를 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면. K15죠. K15 이제 경기관 단총. 네네. 우리가 이제 K3의 좀 정말 많은 단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가지고 좀 희망이 보였던 K15가 이제 소량 배치가 시작됐는데 시작됐죠. 그러면서 왜 양산에 이르지 않고 이렇게 더딘가라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K3 하면은 이제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이 들었던 잔고장.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S&T에서도 후속 버전에서는 나름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전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을 K15는 많이 잡긴 잡고 해서 근데 특수전 부대가 쓰는 기관총이 기준이 이건 특수전용은 아니고 그냥 일반 보령 부대에 납품되는 거죠. 하는 총이 K3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K3보다 좋다고 채택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개선이 됐고 그래서 이제 21 보병사단에서 제일 처음 이제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21 보병사단의 맥주산 부대. 네, 예하 여단 한 개 여단에서 지금 평가를 했었고 거기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저율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율 생산에 들어갔는데 이제 관심은 왜 이제 양산에 이르러서 이제 빠르게 그 대량 보급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려본 거고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기준을 좀 더 높게 봤을 때 아직 좀 미흡한 면도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이제 이 기자님 생각이고요. 취재하면서 이렇게 드러난 거라든지 이제 밀리터리 언론이나 아니면 군 쪽에서 군계자 쪽에서도 지금 나온 얘기를 좀 보면은 K3하고 성능이 같은데 잔고장 없고 잼이 없는 건 좋다.
근데 왜 좀 더 무겁냐? 아, K3보다 약간 더 무거워졌냐? 이게 한 7.2kg 나가거든요. 근데 네. 7.2kg를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K2 소총 아시죠? 그게 그쵸. 한 네. 3.5에서 3.6kg 나가요. 두 개 들고 있는 그거 거네. 두 개 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경기관총 치고는 그렇게 안 무거운 건 아닌가요? 사실상은 안 무거운데 근데 이전에 K3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한 200g 정도 더 나가거든요. 야, 200g이면 근데 느끼긴 저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제가 그걸 들 일은 이제 없으니까 네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현역 때 생각하면 200g이 뭐야? 20g도 무거워서 종이 포장지 버리고 이랬는데. 네. 오히려 무거워졌다. 무거워졌는데 사거리나 사속은 같지 않느냐. 아.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거리 같은 걸 말하는 건 조금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거에 맞춘 탄이라든가 기관총 전용 그렇죠. 탄이라든가 그런 게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늘어날 일이 없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일선 기자나 뭐 관련 언론사 또 잡지사에서 이제 나온 분들이 해당 업체를 방문해서 네. 보면은 이제 사소한 걸 잡으려고 하는 분들도 그쵸. 많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총기에 대해서 깊게 이제 모르는 분들이 뭐 이상한 걸 잡거나 네. 이러기도 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 주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님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저율 생산이 되고 있는 이유가 둘 다 마찬가지네요. 결국은 무게에 있고 무게를 줄이려는 노력을 S&T 모티브도 그렇고 다산기공도 그렇고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정보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불과 200g 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지만 200g을 줄이기 이전에 다 줄일 건 다 사실 줄였고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또 기관총이 너무 또 가벼워져 버리면은 내구성이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자님 결론으로 볼 때는 커다란 문제는 없고 어떤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게다. 그래서 그 무게를 개선하는 데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것이 해결된다면 대량 양산 체제로 갈 거다는 거고요. 해외 총기 중에 롤모델이 될 만한 총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기본 나온 건 FN 미니미거든요. M249 미니미라는 기관총, 경기관총에서 나온 그게 어떻게 보면 효시죠. 효시였고 그런 SAW 그런 분대 지원하기에 기원이 된 총인데 그거와 비교를 해도 지금의 K15는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게가 늘어난 점도 레일 같은 걸 달아서 광학 광학 장비죠. 장비를 달기 위한 저걸 끼워야 되니까 장비를 그렇죠. 끼우기 그렇죠. 위해서 요즘에 레일 어떤 그 달 수밖에 없는 트렌드가 거죠. 네. 모듈화거든요. 그래서 앞서의 STC 16도 그렇고 K15도 그렇고 모듈화의 신경도 또 많이 썼어요. 그래서 모든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대 추세를 네. 굉장히 따르는 그런 총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의 하자가 있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계속해서 빠르게 그게 공용화기고 또 앞서 얘기한 건 소화기이기 때문에 개인화기이기 때문에 고쳐질 수 있고 우리는 이제 개선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그 외에 대한민국 지상군에서 관심을 갖는 개인화기나 공용화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번에 드디어 7.62mm가 사실상 지금 공백이었거든요. 보병용 7.62mm 기관총이 공백이었는데 네. 그거를 K16 기관총이 배치되면서 그렇죠. 네. 메꿨죠. 그것도 세 종이 한꺼번에 나왔죠. 네. 나왔고 그렇죠. 뭐 K12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전차용 같은 거는 나오고 하다가 공축 기관총 그런 게 쭉 나오다가 K16 기관총이 드디어 보병 부대에도 배치가 되어서 7.62 그러니까 M60 이후로 그게 비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차근차근 개량하고 도입하고 뭐 이런 건 하고 있는데 밀떡들의 눈이 높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해외 총기 회사들의 장비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이게 이제 뭐 나오는 이제 총기의 상태도 사실은 썩 만족스럽지 않고 외국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뭐 우리 K2, K9 이렇게 잘 만드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만들어서 배치했는데 또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계속 뭔가 딜레이 되는 것 같은 거는 빨리빨리의 민족인 우리한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게 다 악몽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총기 K3 같은 경우 저는 뭐 다뤄보진 않았지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가뜩이나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데 또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식의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네. 개선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어느 정도 우리의 수준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지적하는 건 올바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축적으로 모아지면서 계속해서 개인화기와
공영화기가 발전되면서 맞습니다. 네. 결국은 창끝 부대, 중대, 소대가 그만큼 강해진다. 우리가 그런 면이 가장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또 맞습니다. 화력 생각할 수 강화에게 있는 또 직접 연관이 있는 게 K15 같은 경우 옛날에 K3가 분대 한정이었다면 지금 이제 두 두 정씩 정이죠.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 이상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보병의 이제 숫자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보병 부대의 화력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거라서 역시 추세는 맞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좀 종합적인 시각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우리 매니아 분들도 그렇고 일반인 분들도 그런 게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죠. 되면 무한정 비싸지는데 우리도 예산 많고 시간 단가가 많으면 비싼 총기 국방비에 한계가 있죠. 만들 수도 네.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계가 너무도 명확하죠. 가성비로 간다. 수십만 정을 교체해야 되는 우리로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잘 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응원과 동시에 좀 격려 그리고 지적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것이 단점은 이제 개량하면 되는 겁니다. 예, 결론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개인화기나 공용화기에 대해서 한 번쯤 이제 다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